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디테일한 거, 방금 얘기했듯이 편의점 도시락까지 나오면서 디테일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뭐 이재명이란 단어를 30번 얘기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긴 했지만은 원래 야당은 각을 세웁니다. 뭐 예.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16세. 그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오스트리아, 예. 쿠바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북한도 17세입니다. 17세. 예, 한국은 18세.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18세를 하고 있고 16세면 예. 고1 정도잖아요, 보통은. 고1 생일이 지나면은 생일이 지나면. 예, 투표를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현행은 18세면은 18세. 고3 생일이 정도. 지나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느냐 갑자기 이제 뜬금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면 교실의 정치화를 반대를 하는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작년 9월에 한국일보가 기획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 10대 극우화 이런 거를 이제 심층 기획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10대 남성의 48.8%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어요. 그거는 20대 남성, 2대남이라고 부르는 20대 남성 42.9%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10대가 전체적으로 이런 약간 보수와 극우와 뭐 그리고 약간 이런 거를 동조하는 듯한 이런 거에 나와서 약간 충격을 줬는데 이런 거 충분히 감안한 거 아니냐 지금 해볼 만하다. 낮춰갈수록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이런 정치적 판단,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냥 그게 아니라 좀 강경보수 뭐 이런 쪽에 극우적 메시지에도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깔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양덕 대표는 뭐 거취 문제 사실은 대표연설하고 뭐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재신임 투표 뭐 이런 거 근데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원래 하겠다고 했었는데 안 했죠. 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나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가겠다. 오늘 지금 제주도 방문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4.3 그 사건, 예, 민주화 운동 때문에 그 피해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되게 껄끄러웠어요 제주도 가는 거. 그래서 한 번도 장덕 대표도 안 갔는데 오늘 지금 제주도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동계의 뭐 내분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가겠다 이런 전례인 것 같습니다. 민생 외연을 넓히겠다는 메시지를 이제 계속 내는 거군요. 다만 이제 5.18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고성국 씨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고 제주 가는 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된 배현진. 네,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네, 어제 그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친한계라고 하는 그 인사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탈당 권고 징계를 받고 이게 곧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다음에 정성국 의원도 윤리위에 제소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즉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전 대표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친한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친한계에 대한 공격, 친한계 찍어내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어제 얘기들을 좀 들어봤을 때는 배현진 의원 건하고 정성국 의원 건은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거든요. 아, 달라요? 네, 그래서 둘 다 친한계죠? 맞습니다. 하나씩 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배현진 의원 윤리위 제소건은 윤리위 제소라는 건 좀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그냥 법적인 절차에 비교를 하면은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수사기관에서 뭐 송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 뭐 혐의가 있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누군가 고발을 했다 이 정도.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 의원을 제소한 거는 국민의힘의 모 원외 당협위원장인데요. 지난달 30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 제소 신청서를 윤리위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뭘 문제를 삼았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서울시당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입장을 내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이 아무래도 지방선거의 공천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을 텐데 예비 후보들을 압박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성명서에 같이 이름을 올리자고 했는데 이게 서울시당 지위를 이용한 거다라는 판단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달 29일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27일, 28일 사이에 서울시당에서 반대 성명문이 6건이 나와요. 뭐 당협위원장 21명 명의로도 나오고 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당 여성위원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제명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이 좀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던 거고요. 정성국 의원 제소 논의는 저희 그 방송 때도 다뤘었는데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의총이 있었었잖아요. 야인마가 오갔던.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조광한 최고위원한테 정성국 의원이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 뒤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의총에 왔느냐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지금 조 최고위원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성국 의원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이 알려진 뒤에 그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이 입장문을 냈어요. 정성국 의원 사과를 하고 의원직도 사퇴해라 이렇게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외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지금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고요. 예. 정성국 의원은 뭐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 유감 표한다 이런 정도의 입장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정적 처단의 도구가 됐다, 거의 광란이다 이런 표현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안건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현진 의원과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네. 하나는 지금 제소는 됐고 하나는 이제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배현진 의원 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원외 당협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그 과정을 보니까 이제 이름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올립시다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 제안을 하니까 저는 좀 싫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빼고 동의하는 사람들만 올립시다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문제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이제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중앙당도 공천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본인들이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의 뭐 눈치를 볼 것이냐 중앙당의 눈치를 볼 것이냐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당의 힘이 더 세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걸 반드시 강요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반박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고요. 서울시당 위원장이 여기 서명하라니까 내 공천에 불리한 거 아니야? 서명할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공천에 더 영향력 큰 건 그냥 지도부인데 중앙당인데 여기는 싫어할 것 같은데 이 판단이 있었을 거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다 정치인들이니까 본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밝혔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다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그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이게 눈에 가시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공천권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보면은 전에 서울시당 위원장 경선을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조정훈 의원이랑 붙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겨서 된 건데 조정훈 의원은 또 인재영입 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앙당 소위 말하는 당 지도부와 가까운 건 조정훈 의원이고 배현진 의원은 친한계에서 약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행동대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견제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정성국 의원권에 대해서는 모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그 원외위원장들이 당내에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좀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예. 이건 친한계 이런 계파와는 상관이 없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불만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좀 안건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성국 의원은 아마 이제 원외위원장들에 대해서 항상 존중해왔고 본인이 맡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입장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일단 배현진 의원. 징계 내전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 한동훈 징계로 인해서 이게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줄 릴레이 징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 배후에는 당권파와 고성국이 있다. 이 정도로 지금 그런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성국이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지난달 28일에 고성국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배현진, 고동진을 당장 제명하라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거 징계안이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지난 4일에는 2월 4일이죠. 폐륜전 막말 정성국을 제명하라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 우리 지금 징계하는 거 검토하겠다. 뭐 이거 지금 윤리 제소 검토하겠다. 뭐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이 지금 예. 의원직 사퇴 안 하면은 지금
좀 우리 뭐 윤리 제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고성국 씨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럼 그 다음은 오세훈 시장이 되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은 좀 일찌감치 얘기는 했는데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좌표가 찍힌 사람이 꽤 있어요 지금. 그 말씀 박성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지난해 9월에 서울시당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뽑았는데 예. 그때 배현진, 조정은 두 사람이 붙었거든요. 근데 45%대 43%, 단 60표 차, 50표 차이로 배현진이 이겼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에 대한 공천권은 어쨌든 큰 틀에서 배현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조금 당권파에서 불편해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고 친한계 의원들도 지금 고성국 지금 징계해달라고 또 지금 그렇죠. 제가 청구서 징계 요구서를 지금 윤리위에 제출한 상황이에요. 전두환 씨 사진 걸자. 예, 거죠. 근데 이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윤민호 지금 윤리위원장이 그러니까 당권파 쪽에 치우쳐 있다라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제대로 되겠느냐. 사실은 뭐 박민영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면 고문들이 상대로 평균 연령 91세 메타인지 뭐 이런 거는 아예 징계도 지금 논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당에 좀 심각한 해를 끼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이 내전이 계속될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장도혁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오 하고 나는 민생을 향해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일단 지방선거 넉 달도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현재 봤습니다. 예, 다음 얘기 들어볼까요? 대장동이요. 위례도 항소 포기. 예.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이죠. 여기에도 남욱 정영학 이분들이 끼어 있고요. 네. 이제 흐름을 좀 한번 쭉 짚어봐야 되는데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 11월 이럴 때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검사들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일단 무죄가 나오면은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피해자를 괴롭히는 꼴이 되니까 왜냐면 이제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에 대장동 1심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다루게 될 거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인데 이게 좀 쌍둥이 사건처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대장동 있기 전에 위례가 있었다. 구조가 비슷하다 이렇게 됐었죠. 맞습니다. 그때 1심에서 김만배 씨 징역 8년,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이런 식으로 유죄가 나오긴 하는데 추징금 액수가 김만배 씨는 428억, 그다음에 정민영 변호사는 37억 이런 정도로 그 개발 이익이라고 추정되는 액수는 막 수천억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은 추징금이 나오게 돼요. 그랬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추징금은 이제 추징할 수 없도록 종료가 돼버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검찰의 반발도 거셌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사퇴하는 이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시끌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지난달 28일에 다시 한번 위례 신도시 1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사건 관계자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그다음 남욱 변호사, 그다음 정영욱 회계사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게 돼요. 예. 그리고 나니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관심이 주목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일단 검찰의 설명은 법리를 검토를 해보니까 인용 가능성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해봐가지고 항소를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이례적이냐면은 대장동 사건도 이례적이라고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일부 유죄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위례 신도시 사건은 전원 무죄인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기소를 잘못했네요.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 그간에 보기가 좀 어렵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례 신도시 사건으로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2023년에 기소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같은 논리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물론 이제 재판은 다 중지가 돼 있긴 하지만 높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좀 무리하게 기소하고 무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항소 이런 건 좀 지양돼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또 하필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에 다 항소 포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또 약간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앞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아니면은 여권 인사들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항소 포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은 특검에서는 김건희
뭐 권성동, 윤영호 다 항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뭐 나름의 다 논리와 기준이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쪽에서 김건희 변호인이 우리도 항소 포기해라. 우리 것도 우리 무죄 나왔는데 예. 그렇지 못해서 주가 조작 무죄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1심 판사가 제대로 판단한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항상 있는 건데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항소를 포기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이 완전히 권력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순응했다? 뭐 이 예.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지난번에 항소 포기 관련해서 집단으로 성명 냈던 그러니까 요구를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이거 설명 좀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다 법무연수원으로 지금 쫓겨났어요, 사실상. 자천되거나 옷을 벗거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감히 지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이거는 계속 두고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서해 비격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도 일부 있었지만 특히 검찰에서 대통령이 과거에 어떤 의혹을 받았던 사건에만 항소 포기가 비춰지는 거는 사실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는 그 배당 이익이 어떤 사업자 선정 때문에 이익이 생긴 건 아니다. 또 하나 뭐 이해충돌 이런 부분들은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지났다. 가 이제 일단 1심의 비밀 정보를 확보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배당 이익까지 연결되느냐, 즉 인과관계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인정을 법원이 안 했기 때문인데 이거 그래서 좀 다퉈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예.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강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내일까지 자신에게 사퇴를 재차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자신의 재심을 묻고 자신의 의원직까지 걸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의원들 역시 당원 투표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역시 전당원 여론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 주요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올해 우리 정부의 AI 관련 정책 관련 방향에 대해 직접 들어봅니다. 본방 후에는 유튜브 연장방송 블루 라크룸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 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예, 박정희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우리 평론계의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모시고 펼치는 승부사대 시간입니다. 네 분 중 지금 두 분이 도착해 있고 한 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일단 먼저 앉아계신 서정욱 변호사님과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변호사님들은 좀 성실하신 것 같습니다. 법정이 늦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저는 어느 약속이도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방송가의 블루칩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숨을 못 고르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물 한 잔 드세요, 빨리. 근데 소정 변호사님은요, 예. 시간 약속은 잘 지키는데 예. 약속을 취소를 잘하세요. 못 갈 것 같지는 않아. 네. 야, 이게 또 법률가의 약속의 법칙이군요,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일단 현안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장동혁 당대표 오늘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갑자기 열었습니다. 사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에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했었는데 오늘 그게 있었군요.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소장파나 개혁파나 혁신파나 그 어떤 이름을 갖다 대더라도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강동혁 당대표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본인에게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하면 바로 전당원 투표 실시한다. 서 변호사님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재신임을 묻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부 뭐 오세훈 시장이나 심지어 정부 총장도 그냥 비판만 하지 재신임을 해라 이런 요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당원의 8, 90% 압도적으로 장동혁밖에 대안이 없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물러나라 하면요. 예. 오세훈 시장이 그 대안이 누가 있나요? 오세훈 시장이 뭐 출마 안 하고 당대표 할 겁니까? 아니면 또 김종인 그분 모셔올까요? 비대위원장? 아니면 한동훈이 할 겁니까? 대안이 없어요. 예. 대안도 제 사람들이 무조건 물러나라 이렇게 흔드니까 이건 내부 분란, 내부 총질이잖아요. 예. 여기에 단호하게 진짜 당원들이 뜻이 그렇다면 서로 걸자는 거예요. 아니 당원 투표 이길 자신 있으면 오세훈 시장도 시장 걸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국회의원 걸 수 있잖아요. 들어와라.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면요 80% 이상 압도적으로 이 장동혁 재신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내부 분란을 단호하게 내일부로 끝내자 이런 이제 그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렇군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오랜만에 굉장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아주 온화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자, 이렇게 자신감의 근원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나 예. 단체장들이나 예. 그냥 쉽게 본 거죠. 쉽게 왔다. 예, 그냥 뭐 너희들이 뭐 직 걸 수 있겠어? 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무시한 것 같은데. 무시했다. 근데 사실 또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없어요. 목숨을 확 던질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저렇게 던지는 건데 예. 저는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게 아니 그래 뭐 직을 건다는데 그 직 본인들이 뭐 본인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대표 국회의원 뭐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거기 지역구에서 그 지역민들이 선출해 준 거 아니에요? 지역민들이 뭐 누구냐 직 걸으라고 이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물어보기나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에 대해서 자기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가볍게 생각했다. 예, 그거 보기 안 좋다. 자, 이걸 또 보고 있는 우리 강소영 변호사님.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요. 짚어야 될 게. 일단 왜 내일까지냐? 내일이면 몇 시까지예요? 내일 저녁 6시까지예요? 아니면 뭐 24시까지. 12시까지예요? 뭐 법적으로 24시까지여야 되겠죠? 내일 12시까지 그냥 밤 12시. 그리고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 투표로. 네, 이 부분 포인트 잡아야 되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보궐선거 네 군데에서 다 참패를 한 다음에 문재인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막 그 비주류 혹은 비노 이 세력들이 막 물러나라고 그 다음 해가 총선이었기 때문에 막 이제 비판이 있을 때 문재인 그 당시 대표가 그러면 내가 재신임을 묻겠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당원 반, 그다음에 여론조사 반. 무시. 예, 국민들의 여론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원들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당원들은 소수니까 전 국민에 비해서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물러나라는 의견이 많으면 난 물러나겠다. 그렇게 제안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그 비노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맹 비판을 했었어요. 굿모닝.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일부 인기 있는 팬덤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억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비판을 해서 결국에는 투표까지 가지 못하고 최고위에서 그냥 다시 그냥 문재인 대표 파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끝냈는데 그래도 갈등이 봉합이 안 돼가지고 결국 안철수의 탈당과 국민의힘 창당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총선에서 호남에서 완전 국민의당이 휩쓰는 결과까지 갔단 말이에요. 결국 근데 이 장동혁 대표가 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뭐 짐작은 되는데
강할 때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흔들리고 약하니까 아. 이런 얕은 수를 하는 거예요. 얕은 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네. 당원들의 구성이 지금 뭐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 고성국 TV 이하에 네. 그런 분들이 대거 들어와 있고 서덕 변호사 얼굴 같이 두 개 비춰주세요. 서덕 변호사 컴퓨터 걸 보고 계셔가지고. 그 당원들의 예. 구성이 잔뜩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일반 국민들 중에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과 당심이 같지 않잖아요. 예. 당원 수는 극히 적잖아요. 국민들에 비하면. 예. 국민들 배제하고 당원들만 가지고 결정하자. 그럼 당연히 본인 이기죠. 이런 식으로 얕은 수를 벌이면서 하루 안에 나한테 사퇴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입고 끝이야. 어허. 이제는 내가 왕. 이거는 꼼수죠, 꼼수. 이야, 물으려면 국민 반반 물어라. 그럼요. 자, 윤석천 대변인께서 오셨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자, 우리 장도혁 당대표가 한번 내일까지 얘기해라. 그리고 아니면 다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 보는 방식인데 예. 두 가지를 드러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나에 대한 비판을 허용할 수가 없다. 불편하다. 예. 불편한 정도를 떠나서 굉장히 나는 싫다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 없어.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직을 걸고 안 할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말만 이렇게 해놓고 넘어갈 거니까 그 비저에는 솔직히 재심 투표 아무리 당원 많이 들어왔다고 해도 좀 자신 없다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자신 있다면 이런 조건을 왜 걸겠어요? 나 한다. 그냥 당원 투표 합시다. 내일부터 하고 뭐 방식은 어떻고 기준은 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게 없잖아요. 뭘 자꾸 걸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의 뜻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안 좋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안 된다고. 근데 그 직을 걸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그 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우위냐고. 그런 것도 지적당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 대표가 이게 지금 세 번째 윤 대통령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 말하라 했더니 24시간 필리버스터지. 한 대표 제명하는 거 그거 뭡니까 했더니 단식했잖아요. 재신이 물어야 된다 했더니 지금 이 방식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수세에 몰리는 느낌이잖아요. 다음에 뭘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볼 때 방법이 없거든요. 점점 본인의 입지를 줄이는 정말 악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뭘 걸어요? 유희석 대변인하고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도 옳지 않은 방식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장도혁 대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식 이후에.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김용태 의원이 뭐 재신을 묻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비판했던 게 나 당신의 뜻과 취지는 동의. 하지만 그런다고 뜬금없이 재신임을 묻는다? 도대체 재신임을 묻는 기준은 뭐지? 어쨌든 선출된 당대표인데 그래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략이 부재하다고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뜻은 맞는데 예. 근데 이제 그냥 놔두면은 사실 사라질 얘기예요. 제가 지금 국내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굳이 이 얘기를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름의 자신감이 있고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 분 다 하나씩만 반박하면 지금 강성필 대변인이 뭐 이게 그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가볍게 거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자리가 중요하죠. 국회의원직도. 그러니까 당대표직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과 당원이 뽑아준 자리인데 이걸 자꾸 내려오라 마라 흔드는 거는 그럼 잘한 겁니까? 당대표 자리도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 흔드는 거는 당원과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강 변호사님이 국민투표도 하자 이거 아닙니까? 반반하자. 근데 물론 역선택을 방지하면 110만 당원이 보수의 뜻입니다. 거기에 국민투표하자는 게 뭐 좌파들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시키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요 당원이 110만이면 그게 보수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당대표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혜석 대변인님이 자신감이 없다 저기 비판을 막는다는데 비판을 해라니까요. 예를 들어 한동훈 왜 제명했냐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게 내려와라. 그 아까처럼 대안을 제시 못하니까 오시오시에 내려오라면 본인이 들어올 거냐고 당대표로. 아니면 한동훈을 모시든지 김종인을 모시든지 대안을 제시하고 내려오라야 되잖아요. 대안이 없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비판을 막는 건 아니다. 다만 자리
책임을 좀 내려놓는 게 문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 한 80% 이상 8대2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왜 자신이 없습니까? 당원 투표를 하면 중요한 게 80% 이상 압도적으로 이기고. 몇 명이 투표를 할까 궁금합니다. 투표율입니다. 소수가 투표해가지고 85. 겁내는 건 아니에요. 예, 자, 이런 대비도 재신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에 맡길 겁니까? 안 맡기죠.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일반적인 상식과 떨어진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여론조사 업체한테 당원 명부 줘서 거기서 ARS를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100% 다 전화 받고 하면 모르겠으나 아마 그 응답률이 상당히 적을 거고 전화 거는 시간대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당원들의 의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다 걸리니까 그냥 딱 말만 하는 거고, 이 정도. 자, 임기 2년의 당대표입니다. 4분의 1도 안 했어요. 4분의 1도 안 한 상태에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요청이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 당대표직을 제대로 잘 운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되돌아보는 뭐 반성의 의미의 코멘트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도 걸어, 나도 걸게. 걸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누가 했다면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한 명은 의원직 잃는 거 아니에요. 저 유석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이런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례대표가 한번 거시네요. 뭐야? 비례대표 의원께서 한번 용기를 내시면 지금 그렇게 웃으면서 평론할 제 아니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민주당은 그냥 국간에 의석수가 차고 넘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